5주차 3교시 시니어 금융상품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니어 금융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 그 이모티콘에서 보신 바와 같이 시니어들이 가장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앞 시간에서 학습하였던 것처럼 미국도 장수 경제 규모가 전 세계 3위이고 일본은 이미 1100조를 넘어섰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니어 시장이 약 2010년 대비 약 3배 반에서 4배 성장할 만큼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것들이 금융시장입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시니어들과 달리 지금의 시니어들은 굉장히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또 적극적으로 본인의 장수 경기에 대비한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은 시니어 금융 상품의 종류와 각각의 나라별의 대표적인 상품들을 몇 가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금융권의 키워드는 이제 시니어를 잡아라. 결국 시니어를 잡는 그 금융회사가 앞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니어 금융 상품의 주요 분야는 제가 1학기 때 우리가 시니어 실버 산업개론에서도 잠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약 6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주요 분야에서 노후준비 금융상품의 분야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또 이런 또 정부에서 주관하는 연금 상품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앞으로 시니어 금융시장에서 핵심 타겟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신탁이라는 상품, 그리고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금융상품, 그리고 아무래도 또 나이가 들면 언젠가 사망하기 때문에 사망보장 리드라는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의 사망보장 금융상품, 그리고 건강관리 금융상품, 총 6가지 금융상품의 트랙을 가지고 각각의 상품들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이 노후보장입니다. 노후보장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금 3층 보장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기초연금이라고 해서 기초생활보장 제도라서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약 한 70% 정도를 보장해주는 기초연금 보장 제도를 우리는 이제 0층 보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약 70% 0층 보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층에는 우리가 이제 18세 이상, 우리가 60세 미만의 국민 모두가 가입하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무 가입자, 임무 계속 가입자가 있죠. 아마 대다수 우리 강의를 듣는 대다수 분들이 다 해당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장에서 본인이 퇴직금을 대비해서 가입하는 퇴직연금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저처럼 이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아니면 군인들은 직역연금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동시에 해결하는 직역연금으로 2층까지 해결하고 나서 거기에 부족한 것은 우리가 개인연금 저축이나 개인연금 신탁, 이렇게 개인연금 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3층 보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의무 가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층부터 3층까지는 이제 직장인이나 아니면은 사업자가 가입하는 3층은 순전히 이제 개인의 의지로 가입하는 이런 보장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잠시 소개해 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은 이제 88년도,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연금은 94년도에 도입되었고, 퇴직연금은 2005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일본이 이제 후생연금 보험이 1942년도, 그 다음 기초연금이 1985년도에 도입된 것에 비해서 상당히 늦게 도입된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압축 고령화를 급격히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우리가 도입한 점이 있는데, 뒤에서 이제 일본 거하고 반드시 바로 비교해 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같은 3층이지만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금액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나오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 대책을 해서 지금 노인들의 생활보장에 충분히 보장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가장 노후빈곤율이 높은 이유도 우리는 일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소득으로 보장이 되는 소득 보장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퇴직하고 나서 본인이 일을 안 하게 됐을 때 연금으로 대비한 연금체가 워낙 부실하고 워낙 지금 현재 연금보험료를 9%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는 돈 적게 내면서 타려고 하는 돈은 많이 타려고 하니까 연금 재정의 압박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가 적게 내는 편으로 당연히 적게 타는 것이 이제 옛날에 연금 관리자 대표가 제가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
내가 짜장면 값을 내면은 결국은 짜장면밖에 먹을 수가 없고, 스테이크 값을 내면 스테이크를 먹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결국은 연금을 많이 타려면은 우리도 이제는 연금보험료를 올리는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은, 이웃나라 일본은 1층이 바로 우리로 따지면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데 기초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이제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지표합니다. 우리나라는 70%, 하위 소득 70%만 지급하는데, 일본은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다 지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이제 2층을 우리가 후생연금이라는데, 후생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회사나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비전 상품제, 그래서 우리는 지금 9%를 내고 있지만 일본은 18.3%를 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3층에는 보면은 공무원연금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인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도 지금 계속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 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과 국민연금을 우리가 통폐합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2015년에 이미 이제 후생연금과 공무원연금 이게 통폐합이 되어서 지금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층은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 4층이 우리로 따지면 개인연금이죠. 그래서 일본은 우리와 같은 구조로, 우리가 이제 일본을 모방했기 때문에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와 좀 차이는, 일본은 기초연금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는 돈이 우리보다 한 2배 정도를 냅니다. 그래서 일본 전체 현재 기초연금과 후생연금을 합쳐서 지금 2018년도에 전 국민이 받는 평균을 보면 약 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얼마냐면 152만 원이니까 내는 돈은 우리가 반을 내지만 실제 일본은 3배 정도를 타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 일본이 좀 연금 제도가 잘 되어 있다. 물론 우리도 기초연금을 타고 만약 국민연금을 타면 한 70년만 원 되니까 일본의 반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을 많이 타려면 결국은 내가 기여도가 높은 그런 쪽으로 연금을 재정 프로세스를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지금처럼 국민연금이 언발에 오줌내는 그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일본은 우리보다도 연금이 체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아시는 노파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폭주노인이라든지, 일본의 어떤 그 노인들 어떤 그 뭐죠? 노인들의 어떤 그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곧 우리에게 닥칠 어떤 미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연금 상품을 따로 공부하지 않지만, 연금의 체계, 특히 국가부장 체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최근 이제 장수 시대를 가면서 톤틴연금이라는 상품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톤틴연금은 우리가 17세기 이탈리아 톤틴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연금인데, 이 톤틴 연금의 기본은 우리가 연금이라는 게 있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연금을 많이 타게 돼 있죠. 그런데 중간에 일찍 사망한 사람들은 손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톤틴 연금은 중도 일찍 사망하신 분이 못하는 연금액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더 주는 쪽으로 이렇게 프로세스를 바꾸는 연금이 톤틴 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일본생명이나 뭐 제일생명, 태양생명 이런 데서 여러 상품으로 지금 톤틴 연금이 되는데, 톤틴 연금 말 그대로 오래 살면은 많이 연금을 이렇게 받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은 현재 지금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자를 받을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연금을 가입해도 고객이 오래 산다고 해도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망설이기 때문에 당신이 장수를 하면은 더 탈 수 있다는 이런 니즈로 지금 상품이 개발된 게 톤틴 연금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무래도 또 사람이라는 게 뭔가 내가 장수할 가능성도 있지만 조기에 사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학습하였던 지난주에 학습하였던 우리가 이제 전망이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우리 사람들이 가장 또 싫어하는 것이 바로 손실회피 성향이죠. 그래서 어떤 이런 연금 상품을 팔면서 그런 걸 이렇게 좀 커버하기 위해서 대부분 일본 회사에서 톤틴 연금을 개발할 때 약 70% 정도는 조기 사망에 대해서 원금을 70% 정도는 돌려주고, 만약에 본인이 장수하게 되면 더 타게 되는 구조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50세에 가입한 사람이 약 90세 정도 이상만 살면은 훨씬 더 이제 손익분기점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90세 이상까지 현재 기준으로 보면 살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품의 구조로 보면 보험사가 크게 손해를 안 보는 구조로 지금 톤틴연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도입이 되려면 가장 큰 그 어떤 장벽을 넘어야 되겠죠. 쉽게 말해서 누군가 죽은 사람의 못한 보험금을 살아있는 사람한테 돌려주는 시스템으로 돌리는 약간 어떤 복권, 그리고 약간 뭔가 이렇게 사행성 게임과 같은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국민적 감정, 이런 것들을 어떤 윤리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톤틴형 연금이 곧 도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이 이제 주택연금 공사하고 농지연금 포털에서 이제 우리가 제공하는 상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너무 잘 아신 것 같아요. 주택연금은 이제 올해 바뀌었죠.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60세 이상인데 55세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5년 이상의 농업인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지나 과수원이나 이런 또 밭을 담보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은 부기준 9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인데, 예를 들어서 9억 원 초과 2주택자라도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린다는 조건이면은 우리가 주택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에 담보를 맡기면 어느 정도를 탈 수 있는지 제가 연령대별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은 이제 65세에 만약에 내가 4억짜리를 담보를 맡기면은 연금액을 100만원 탈 수 있습니다. 70세는 약 3억 2,700을 맡기면 100만원을 타게 되고, 75세는 2억 6,200. 왜냐하면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금액은 많아지게 되겠죠. 담보가액에 비해서. 농지연금은 65세일 경우에는 2억 6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조건으로 보면은 농지연금이 주택연금에 비해서 수익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내가 주택도 가지고 있고 농지도 가지고 있다면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내가 노후준비자금을 활용한다면 우리가 개인연금,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 그 다음에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농지연금을 합치면 아마 젊었을 때 못지않게 훨씬 더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상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은 어떤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처음 결정된 그 연금액을 그대로 고정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어떤 그 등락에 휘둘릴 필요가 없고, 또한 만약에 본인이 주택가격이나 농지가격보다 더 많이 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장을 해주고, 만약에 본인이 주택가격이나 농지가격보다 덜 살고 사망했을 때는 그 남은 가격이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55세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또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이런 상품을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시니어 금융상품의 대표적인 상품 이제 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탁자와 수탁자와 수익자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은 이제 재산을 맡긴 위탁자가, 수탁자는 금융기관이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인 지금 하나은행이 굉장히 이런 쪽에서 이제 앞서 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수익자 돈을 타는 사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이나 예금과 큰 차이는 없는데 신탁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이제 그 신탁의 어떤 그 목적으로만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또 뭔가 보험이나 예금에서 어떤 그 타인에게 넘길 수 없는 어떤 그런 대상에게도 넘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신탁은 예를 들어 압류나 이런 데서 굉장히 제약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상속자산이나 증여의 목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앞으로 지금 그 시니어 금융에서 가장 떠오를 수 있는 어떤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은행에 제가 이제 하나은행 우리 그 오너님들이 했었던 강의 교환을 제가 바탕으로 해서 소개를 드리면, 치매안심 신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치매 초기였던 그 노인이 있으면 이 사람이 자신이 현재 아직은 인지 능력이 있을 때 금융기관에 신탁 계약을 하고, 본인이 살아있을 때는 본인의 어떤 병원비나 이런 것들을 신탁에서 해결하고, 만약에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예를 들어서 상속하도록 하면은, 자녀한테 예를 들어서 맡겨서 자녀의 어떤 치매 관리를 하게 되면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병원비를 지불 안 했을 때 본인이 어떤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본인이 살아있을 때는 치료비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상속을 해결하는 치매안심 신탁, 최근에 많이 떠오르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장애인 신탁이라는 게 있죠. 이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보통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또 재산이 있는데 자녀가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우리가 이제 어떤 신체 장애인은 문제가 없지만 지체 장애, 그래서 이제 정신 지체 장애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어떤 자산을 컨트롤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살아있을 때 본인이 남편 앞으로 받았던 어떤 보험금과 오피스텔을 발달장애 성인 아들 앞으로 이렇게 신탁을 가입을 해서 신탁 계약을 해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계속 생활비를 주고 만약에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발달장애 어떤 성인 아들에 대해서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어떤 그 남은 형제들과의 어떤 유산 다툼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이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장애인이십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떤 특수 목적이 잘 어울리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셀프 장례 신탁이라고 해서 요즘 이제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이 많다 보니까 본인이 살아 있을 때 본인이 이미 이제 신탁 상품을 가입해서 본인이 혹시 사망하게 되면은 본인의 어떤 그 장례비도 해결하게 되고 이제 은행에서 나머지 자산을 이제 병원비나 치료비 하고 나서 남은 것을 예를 들어 국가에 기탁한다든지 아니면 가족들에게 어떤 유산으로 넘겨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또 셀프 장례 신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웃나라 한번 일본을 보면은 신의 어떤 금융상품의 어떤 특히 그 보험의 어떤 그 지금 상황을 보면은 아마 이게 또 아마 우리나라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거에는 기존의 어떤 보험에다가 특약을 붙여서 뭐 종신보험, 뭐 개호, 3대1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특약을 팔러 왔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서 굉장히 니즈들이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중증 질환이나 개호보험, 의료보험, 어떤 노후보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품이 굉장히 어떤 단순화되면서 특수 목적에 관련된 그래서 주로 이제 암보험이나 의료보험, 일본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그런 특정 보험에 대한 니즈들이 올라가게 되더라.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잘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웃나라 일본도 지금 고령층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지금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수입보험료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보험료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에 약 10년 전에 비해서 3분의 1로 수입보험료가 줄어들 만큼 굉장히 지금 시장이 이제 보험시장이 규모가 축소되는 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입금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제 연금보험이나 우리가 이제 암보험 이런 것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보험, 특히 양로보험이라 해서 우리가 생사혼합보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가입 니즈들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건수도 줄어들게 되고 금액도 줄어들게 되면서 사람들이 어떤 암보험이나 어떤 연금보험, 자신의 어떤 필요한 목적에 맞는 노년층에 필요에 맞는 목적의 상품에만 집중적으로 가입하는 그 어떤 트렌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 겁니다만 여기 보면은 글씨가 좀 작아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제일 위에 있는 빨간색이 바로 이제 7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60세 이상의 어떤 그 신계약 구성비를 보면은 그나마 연령별 저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노년층 여러분들이 1교시에도 봤습니다만은 1교시, 2교시에도 봤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일본, 미국 전부 다 자산의 풀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계층이 50대 이상, 60대 이상이 제일 많고 오히려 젊은 층이 자산이 거죠. 과거에 저희가 성장할 때만 하더라도 모든 어떤 자산 소득의 중심이 30, 40대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세대는 자기 부모 세대로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희망과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했는데 지금 세대들 어떻습니까? 역사상 최초로 자기 부모보다 더 어렵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베이비 부모, 단가 2세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상품의 어떤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지금 전체적인 어떤 그 시장은 줄어들고 있지만 노년층의 가입액은 늘어나는 그런 어떤 시장의 트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층 시장 오히려 확대되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채널 전략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소비자의 어떤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판매 채널이 방카, 지금 우리나라 그렇죠. 다이렉트 TV, FP, 설계사, 재무설계사, 대리점 이런 식으로 갔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미 여기 다이치생명보험그룹의 사례도 말씀드리고, 제가 우리 시니어금융자산관리, 또 앞에서 또 중국의 종한보험이라든지, 또 미국의 메이븐, 이런 데 사례를 말씀드렸죠. 이제는 플랫폼 형태로 돼서 가장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어떤 컨설팅 영업 상품 소비자 어떤 1대1 맞춤형 시장으로 바뀌게 되면서
어떤 보험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시장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어떤 시니어 금융 상품에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 것을 가져와서 보험의 어떤 상품의 흐름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수요에 따른 어떤 채널 전략으로 급격히 바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상으로 이제 우리 5주차를 정리하면서 퀴즈를 제가 3문제 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첫 시간에 했었던 액티브 시니어 3대 키워드가 있었죠. 해당되지 않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융권 두 번째 시간에는 금융권 한미일 금융권 시니어 금융시장의 어떤 전략 상품에 대해서 소개드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권 시니어 고객 대상 금융권 디지털 서비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하나생명 이렇게 있는데 2주차에 학습했던 내용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틀린 것을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학습했던 어떤 신탁, 신탁은 우리가 이제 3자 관계를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신탁의 어떤 계약 관계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5주차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답안을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이렇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듭 4주차에도 안내를 해드렸지만 지금 현재 조금씩 이제 우리가 코로나 지금 좀 방역이 어느 정도 좀 성공을 하면서 물론 변수는 지금 추석 그 연휴 변수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어떤 교육부의 방침, 그 다음에 학교의 방향 이런 것들도 아마 잘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는 아마 좀 약간의 대면 수업도 가능한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아직 유동적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는 확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제가 그 주관하는 시니어 금융자산관리론과 소상공인 컨설팅은 우리 8주차에 중간고사를 그냥 오프라인에서 보는 걸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 여러분들에게 단톡방에 공지를 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이렇게 청취해서 날짜와 시간 정해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끼리 한번 우리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 한 번도 동급생이나 또 선배를 얼굴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기회에 어떤 그 만남의 장, 그런 교류장을 한번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할 겁니다. 이 책을 제가 소개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저는 이 책을 다 읽지를 못했고 한 반 정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일본인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50부터는 우리가 인생관을 바꿔야 된다. 근데 굉장히 이제 내용은 제목이 괜찮아서 제가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쉽게 말해서 50대부터는 이제는 어떤 승진이나 아니면은 타인의 어떤 뭔가 시선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완전히 자신만을 가지고 살아라서 뭐 나쁘진 않은데 아직 지금 우리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50대는 굉장히 아직까지는 활동적이고 하기 때문에 약간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50이라는 것은 어떤 저자가 밝힌 50이지 실질적으로는 어떤 나이는 큰 의미 없다. 제가 볼 때는 이게 60이 될 수도 있고 개인에 따라 7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일단 내용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제 사이토 다카시라는 분이 현재 지금 메이지대학교 문학교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책을 발간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 책을 쓴 내용은 뭐냐면은 딱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서 너무 우리가 막 성장하고 높이 가는데 하지 말고 꿈이나 이런 것도 갖지 말고 우리가 이제 자존심도 버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자신의 행복과 재미를 위해서 살고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라.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읽으면서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 원어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약간 좀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50대부터는 완전히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그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인생관이라는 것은 과거처럼 막 남을 앞서 나가고 뭐 승진하려고 더 벌려고 하고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어떤 그러니까 등산으로 따지면 약간 하산하는 그런 기분으로 그러니까 새롭게 어떤 인생의 어떤 관점을 바꿔 살아라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50이라는 숫자만 뺀다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결국 우리 인생을 후반부로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그 저자가 강조했던 것이 이제 문맥상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보면 세 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힘을 빼라는 겁니다. 힘을 빼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 앞서가려고 이런 것들을 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이제 스포츠 중에서 골프 중에서 보면 이제 저도 이제 골프를 잘 못하는데 항상 저를 코칭했던 코치들이 하는 얘기가 힘을 빼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제가 더 힘을 줘가지고 오히려 또 삑사리가 많이 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라도 나고 이런 기억들이 나는데 실제로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정말 강제하는 힘을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을 빼라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순리에 따르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후반부는 그런 관점에서 살아. 두 번째는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0이라는 어떤 나이의 프레임에 빠지지 마라. 내가 지금 몇 살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나이의 프레임에 빠지라는 거고.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앞으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봅니다. 특히 나이 후반부로 갔을 때는 본인이 어떤 그 앞으로 성장보다는 결국 이제 실패하거나 아니면은 줄어들 아니면은 점점점 하강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본인이 어떤 회복 탄력성, 용수철처럼 자신의 어떤 추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것이 저는 굉장히 어떤 그 인생 후반부의 중요한 어떤 전략과 역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정말 한 반년 이상 가는 우리가 코로나 그 어떤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살았던 세상과 너무 다른 그런 환경에서 살고 상당히 힘드신 분도 많고 여러 가지 아마 좌절감도 가지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또 거기에서 우리가 적응하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책이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5주차로서 시니어 시프트와 시니어 금융시장 이해라는 과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미 1주차부터 말씀드렸던 유발 하라리라는 우리 그 요즘 유명하신 분, 학자죠. 그래서 이분의 어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이라는 그 책에서 우리가 이제 근과 up조 같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